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오전 5시 51분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조정을 살짝 받고, 그죠?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저께 영상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반등하고 빠지는 상황에서 가이드를 좀 해드렸는데, 몇 분이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피레침이 쌓을 상태에서 그 고점에서 사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눌림목을 노리셔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그리고 풀려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 아직도 지금 좀 빠져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막 너무 막 괴로워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격대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우리가 이제 작년 11월 이럴 때, 작년 4월 제가 본반등 말씀드렸던 4월 이럴 때 물리신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뉴스 살펴보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물가 연말에도 7% 안팎, 연준 3번 금리 모두 올릴 것이다. 네. 그쵸? 0.25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 몰려온다. 연기 예금. 자, 여러분들, 이 예금이 시중에 풀릴 때가 찬스예요. 이거 벌써 700조거든요. 돈이 엄청나죠. 우리나라 것만. 얘네들이 나중에 돈이 시중에 풀릴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돈이 지금 은행으로 다 가고 있잖아. 그쵸? 금리가 나중에 싸지면 풀리겠죠? 그쵸? 그때를 노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옛날 말하는 거잖아. 최고 2600 전망. 최고입니다, 최고. 많이 가면. 네. 뭐,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또 변수가 있죠. 우리가 베트남, 대만 쪽에 지금 변수가 있는데, 한국이 반도체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는 큰 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뭐 원천 기술 다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입 안 할 수는 없고, 중국은 우리가 가장 큰 시장, 가장 많이 팔아먹거든요. 우리 무역이 반도체 빼고는 없어요. 지금 반도체만 흑자거든, 거의. 근데 중국에 다 60% 팔아먹으니까, 여러분들 뭐 탈중국, 뭐 소비시장, 무역에 탈중국 하자는데, 유럽 시장 다 합쳐봤자 중국 시장 안 돼요. 중국 인구가 15억이거든. 인도 시장을 개척하는 게 나아요. 인도 아직까지는 중국만큼 잘 살지 못해. 저는 그래서 예전에도 인도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 인도가 좋아질 거라고. 그럼 말하면 뭐 인도는 미국에서 안 된다고 막 그러고. 2025년에 중국의 경제력 미국을, 저는 중국 뽕 아닙니다. 저는 근데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력이 그리고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태평양 함대의 군사력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시기가 그때거든. 그래서 25년이 되게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시기 때 우리가 뭐 위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또 북한을 잘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뭐 독일 같은 통일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이제 북한 애들이 우리 쪽으로 오게끔 뭐 일정부 이체제를 한다거나 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잘 꼬셔가지고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지금은. 뭐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1등만 살아남는다. 미 증시 주가 양극화, 이게 분산장의 특징, 비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갈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전기차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거는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초까지 갈까요? 이거는 일단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름값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5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3.5 정도. 그러니까 최고, 제가 2점대를, 이거 어디가 색깔이 왜 이래. 금리가 2%를 넘어설 때쯤 돼서 우리가 주가가 반등을 시작을 할 거고, 그 이후로는 미국은 얌전하게 조금씩 이제 금리 인상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3.25에서 3.5 정도에서는 이제 금리를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어도 여기서부터는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오늘 아직 저는 그 시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은 계속 0.25씩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천천히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도 안 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쵸? 네.
뛰는 에너지 값이 빠지, 지금 이제 1,700원 하던데? 우리 집 앞에? 물론 뭐, 다 면세니까 면세금을 따지 넣게 되면 또 1,900원까지 올라가겠지. 그렇죠. 경유값은 어쩔 수 없고. 이대로면 나라 합년 뒤 나라뼈 1,400 조인가요? 1,400 조겠죠, 그죠? 네. 마지노선 5%로 먹는다. 네. 문재정폭주 5년에 부채 비율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채 비율 정말 높아졌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이거는 제가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부분이고, 이게 지금 죽을 마실 겁니다. 세금 다 걷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근데 이게 좀, 저쪽에 좀 합리적으로 좀 걷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요건 됐고요. 네. 반등하면 잽싸게 내다 판 기미들. 괜찮네요. 그쵸? 요런 게 차라리 저희한테는 호재입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는 다시 호재일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빠져나가고 아까 전에 그 700조에 가까운 그 돈이 이게 싹 들어올 때가 우리가 찾아남는 그런 시장이라 그랬죠. 네. 주가 양극화고 좀 볼까요? 아닌가? 네, 됐다. 현대캐피탈, 배터리 구동력 매달 할부잖아요.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죠, 그죠? 중국은 못 도와줘. 미국 초강수 한국 기업들 웃는다. 정말. 좀 그래. 이게 제가 미국이 그래도 패권국인 치고는 그래도 되게 얌전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으로 지배를 하니까 막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 하진 않잖아요. 독재를 하고 자유를 동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좀 그래. 진짜 좀 얄미워. 뭔가 좀 그래. 중국 얘는 좀 무식하고 힘만 센 그런 애고, 이제 좀 올라온 그런 애고, 좀 그래.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건 차트 해야 되니까요. 거의 마켓캡 아니고, 체크 볼까? 특별하게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폴리곤, 웹 3.0 요충지로 항공 낙점, 국내 기업 개발자 협력 나선다라고 하네요. 네. 폴리곤이 어디지? 인도의 이더리움이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우리 그 옛날에 아이콘이랑 비슷한 건가, 한국에 치면은. 아무튼 이제 그 NFT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뉴스가 있다. 저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반영 됐을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코인 시총,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는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이 세 녀석이 코인을 장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니까 저는 이걸 코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시총 1, 2, 3, 4, 5, 6, 10 도지코인은 쓰레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걸로 만들어진 거, 비트코인 깔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시총 안에는 그래도 알려져 있는 건 6개밖에 없는 거죠. 5개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폴리곤 여기 와 있네. 이제 메이저라고 하기도 그렇다, 그렇죠? 트론이나 이런 애들, 라이트코인 이런 거 제가 구메이저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아직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좀 반증시켜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카르다노, 리플 몰라. 하여튼 그 정도. 자, 환율이 조금 더 반등하고 있네요. 1340원을 보러 갈지 모르겠습니다. 1340원. 1340원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왔었어요. 그 1330원인데, 꼭 여기서 빠진 줄 알았다 싶으면 한 번 더 가고, 이제 빠지나 싶으면, 이제 한 번 더 간다 싶으면 빠져버리고, 맨날 그렇지. 그쵸. 어쨌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서 이렇게 하나 작도를 하시고, 나중에 요게 깨지면,
우리가 만약 환율에 대한 ETF가 있다면 숏도 한번 각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제가 8월 하순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때가 한 변곡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뭐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다 알면 이제 제가 신이에요, 신. 엘리어트조차도 일목산인조차도 다 해결을 못한 부분이거든. 근데 한쌤이 그래도 잘 근처는 잘 가잖아, 그죠? 네, 그렇게 되겠고요. 오일 기름값은 뭐 역시나 좀 떨어졌는데 뭐 봐봐, 떨어졌는데 자꾸 오른대. 참내 어이가 없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야.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로 돈이 귀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금리 인상의 이제 목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소효과가 우리는 죽을 맛이지만 그렇게 되겠고요. 나스닥 어디 갔나? 나스닥도 지금 꿀랑꿀랑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네, 그쵸? 네,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되게 힘든 매매예요, 이런 상황은.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해설하시는 분들 좀 들어볼까? 죽을 마실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도 비슷해요. 그래서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 했던 말 또 할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 달러 같은 경우는 원화보다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 김밥 없어 50% 정도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원화는 38.2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이렇게 짚고 이리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짚고 빠질 거냐, 아니면 그냥 빠질 거냐라고 해서 그냥 빠질 가능성은 좀 다소 낮아 보인다.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조정성, 행보성 조정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다. 추세선이 하나 이렇게 작도가 되는데, 빨간색 선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게 같이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저는 이게 깨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꿀렁꿀렁 하다가 깨졌다가 뭐 드는 차가 다 깨져가지고 막 지지고 뻗고 계속 지원들면서 한쌤 조회수 막 100, 200회 막 나오다가 막 나중에 떡상하는 거지. 유튜버들 근데 어디 가시면 강적 유튜버들 지금 막 갑니다. 여러분들 사세요. 물타기 하라 그랬죠. 제가 오른다 그랬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게 이제 홀짝 게임이거든요. 계속 오른다고 하면 언젠간 오르거든요. 그죠? 저는 지금 오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사도 돼.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사. 내 이 단소정을 붙이는 것도 미치겠죠. 당연한 거거든, 그건. 이 바닥이 바닥이냐 아니냐 몰라요. 바닥 한 번 더 팔 수도 있거든.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무도 몰라. 바닥은. 하지만 저는 매수 우위로 계속 보고 있어요. 깨지면 더 땡겨. 근처 가서 깨지면 더 좋죠,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정말 이렇게 가겠지, 그래, 그때 되면. 안 그래? 먼저 땡큐 아닌가? 네.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지금으로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요때 제가 요걸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했고, 지금 제가 반등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자리면서, 방금,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또 보시면 여기서 단기적 3,100만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라. 그래서 제가 오후 8시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3,100만원까지 반등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어요. 확인을 해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시나리오 좀 열어두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이런 반등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런 반등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대수를 그러니까 조금 정찰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금 잡아보시고, 비중 살짝 늘려보시고, 물려 계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뭐 여기서 이렇게 꿀렁해서 들어 올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파를 만들고 출발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때 요때 잡으시면 돼요. 그때는. 아니면 조정파를 만들고 깨지면 손절꼭 하셔야 되고요. 요때는.
이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의 모습을 좀 같이 챙겨봐야 되겠지만 일단 손절을 하시고, 뭐 경우에 비중이 적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큰 시황은 매수 쪽이고 하여튼 하시고 나중에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오는 정도,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종목을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많이 이미 쌓아버렸어요. 크로노스가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좋다라고 하긴 하는데 저도 그거 안 믿거든요. 네. 여기 거래가 많아요. 그죠? 여기서 과거에 뭔가 해먹었던 흔적이 있고, 여기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네요. 여기 위에서 놀고 있네? 아직까지는 단타적인 측면 말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요, 아직에는. 세 번째고, 세 번째 돌파를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만드는 흐름이 나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막 그게, 당장은 뭐 보진 않을 것 같고, 크로노스가 좋다? 스테이킹을 준다? 이자를 많이 준다? 저는 뭐 거의 다 개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네요. 그쵸? 요거. 그리고 요게 나와서 봤으니까 나중에 얘가 이제 좀 조정비를 좀 거치고, 죄송하지만 조정비를 거치고 나서 다시 뚫을 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소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엘리엇 파동 가지고 뭐 대입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 추세선은 여기 하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요청이 뭐 먹었네요. 그죠?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들었다가 이렇게 살짝 뺄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생각 듭니다. 이게 나올 동 아니면 이게 나올 동 모르겠다. 차트적인 그 그림에서는. 그쵸? 뭐 작은 그림에서 볼 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봐라 이런 말씀 드렸던 게 8월 보통 언제였노? 8월 지난주니까 7월 29일이었어요. 7월 29일 이때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했을 때 많은 종목도 위로 튀었거든. 그죠? 튀고 나서 빠지는 걸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튀고 나서 빠지는 건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 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를 뭐 제가 튀면 팔으라고 했잖아. 물량을 좀 줄이라고. 튀면 물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어제가 되나? 지금 10시였으니 그저께 10시였으니까 뭐 어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뭐 생방송을 보시면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적당히 계십시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되게 어디 갔나? 이걸 내가 좋게 말했거든. 근데 지금 이건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엠브르 차트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제 그 잡코들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아까 걔랑 비슷하죠. 아까 그 누구냐? 그 크로노랑 좀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쵸? 크로노스랑 모습이 좀 비슷한데 여기 거래가 많고, 엠버는 이제 여기서 쐈다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요거 쏠 때 여기서 하지 마시고 한 8원 정도 오면 한번 사보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기억나시나? 61.8 이야기 드리면서 8원 정도였다. 7.82 정도. 그래서 여기서 반대가 올라갔단 말이야. 이미 이만큼 반등했어요. 여기서 7.8에서 딱 내가 7.8 얘기 드렸거든요. 이거 내 기억에,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눌림목 얘기를 드려서 가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밤새 가면서 7시에 관리 말씀드린, 여기서 반등 나왔다, 이거 관리 잘해라 라고 7시에 말씀드렸어요. 7시에 딱 이때죠. 그럼 관리 잘해라는 말은 여기서 팔라는 말일까요, 사라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지선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익절 하셔야죠. 분할 익절은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손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깨지면 안 되거든. 이제는 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외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이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뭐, 왜 무슨 근거로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 그건 공부방 와셔서 배우세요. 한 달만. 그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이제는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그냥 차라리 초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엠블이라는 종목이 좋아. 그래서 괜찮아. 차트도 예뻐. 괜찮아서 부러지긴 했어요. 그렇죠? 얘가 수급 강력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뚫어버리면 이거 날아갈 텐데 내가 쫄고 뭐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사셔도 돼요.
그건 믿음이거든.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가 괜찮기 때문에 믿음으로 매매하셔도 돼요. 가치 투자하셔도 된다고. 가치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크로노는 이미 단기적으로 쏴버려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봐드릴게요 하자마자 이렇게 빵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나중에 지금 당장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뚫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뚫는 게 아니라 많이 지나서 뚫어야 돼. 많이. 아시겠죠? 그리고 팔코인 지금 이제 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칼코인요 아직도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흔들다가 지금 괴로울 거예요. 흔드시다가 한 번 더 탁 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쏘는 건 요즘 다 털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 제 방송 혹시 봐주시는지, 아직도 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팔고 나와 주셔야 돼요. 팔코인에 물려있지 마시고 차라리 비트코인에 물려 계세요. 아시겠죠? 비트코인에 차라리. 이때 이렇게 가셔도 비트코인 가격 대비 이 BTC 차트라서 아마 비트코인 바꾸셔도 좀 많이 손실했을 겁니다. 비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비트에 물려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다른 거는 지금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좀 한동안 계속 좀 꿀렁거리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차트를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짧은 흐름에서. 그리고 짧은 흐름에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점일 수 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상승을 가능성이 8월 하순 정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8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 이벤트는 없고요. 9월에 있는데, 이거 예상일 그 주기로 하는 거거든요. 스토캐스틱의 주기라든 이런 주기로 하는 건데, 일단은 중하순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고, 광복절 넘어가면 우리가 또 그때는 만약 고점 갱신하게 되면, 이제 요 고점이죠. 요 고점에 갱신하게 되면 추격 매수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여유있게 계시다가 적당히 좀 물려 있으시다가 만약 고점 갱신한 흐름 나오면 그때 한번 사보세요.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단추익을 좀 짭짤하게 들고 갈 수 있으실 것이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어설프게 잡지 마시고 차라리 저점 깨는 걸 기다려버리세요. 그때 이제 강하게 매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단 그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됐죠? 방송의 퀄리티가 점점 안 좋아지나요? 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작은 차트를 그려놓고 이렇게 저렇쿵 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방송 봐주시는 분들 딱 정해져 있고, 그분들만 잘 케어해서 모시고 가면 될 일이죠. 뭐 유튜브 방송에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거 있으시면 가감없이 저희 그 상담톡 있죠, 그쪽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죠? 댓글은 잘 안 봅니다. 예, 댓글을 보면 제가 상처받아요. 쿨한 척해도 막 되게 상처받는 게 많아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